안녕하세요. 사연둥이 혜인이에요. 여러분, 혹시 편견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일본 대기업 직원 3,000명이 한국으로 포상 여행을 오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모두가 실망했어요. 고작 한국이라니.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가는 가까운 나라인데 하지만 5박 6일의 여정이 끝났을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한국을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편견이 어떻게 이해로 바뀌는지, 가까운 나라가 어떻게 특별한 나라가 되는지,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외국?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집에서 편하게? 아니면 카페에서 여유롭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미즈키의 놀라운 여정 함께 떠나보실까요? 도쿄 시부야 미츠비시 금융그룹 본사 25층 대회의실.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분기별 전체 회의 시간이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평소보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2배는 컸거든요. 저는 미즈키. 32살, 이 회사에서 7년째 근무 중인 중견 사원입니다. 3개월간 밤을 새워가며 프로젝트를 완성했고 드디어 우수사원 포상 여행 대상자가 되었죠. 올해 포상 여행 발표 스크린에 큰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옆자리 사쿠라가 제 팔을 꽉 잡으며 속삭였어요. 미즈키, 하와이겠지? 아니면 파리? 뒷자리 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유럽이 확실해. 작년에 하와이 갔잖아.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거든요. 지난 3년간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드디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부장님이 단상에 올라서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웃음이 번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포상 여행 목적지를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3,000명의 직원들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번 포상 여행 목적지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에? 제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동료들의 표정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사쿠라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비행기로 이 시간이면 가는 곳인데. 켄지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뭐 케이팝이나 화장품으로 유명하긴 한데. 앞자리 유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명동에서 쇼핑하러 3번 가봤는데 포상 여행으로는 좀.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라니. 물론 나쁜 나라는 아니에요. 서울도 몇 번 가봤고 쇼핑도 재미있었죠. 하지만 포상 여행이라면 뭔가 더 특별한 곳을 기대했거든요. 한국은 우리랑 비슷한 문화잖아. 켄지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팝도 쌀밥 먹고 젓가락도 쓰고 게다가 너무 가까워. 사쿠라가 덧붙였습니다. 하네다에서 김포까지 이 시간이면 가는데 이게 무슨 해외여행이야. 부장님이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총 3,000명이 함께 떠나는 역사적인 단체 여행이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관광청이 특별히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상세 일정은 월요일에 공지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남자친구 타쿠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타쿠야? 나야, 미즈키. 포상 여행 어디로 정해졌어? 하와이? 한국이야. 한국? 서울? 응. 뭐 나쁘진 않은데. 요즘 한국 핫하잖아. 하지만 너무 가깝잖아. 주말에도 갈 수 있는 곳인데. 그래도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한국 엄청 발전했다던데. 타쿠야의 말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3개월간 밤샘 근무한 보상이 고작 한국 여행이라니.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유이와 마주쳤어요. 미즈키 씨, 한국 여행 정보 좀 찾아봤어요? 아직. 솔직히 기대가 안 돼서. 저도요. 명동은 벌써 3번이나 가봤는데 또 거기 가는 건가 싶어서. 한국은 일본이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뭐가 특별하겠어요.
하지만 제 말과 달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호기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이 그저 가까운 나라 비슷한 문화일 뿐일까요? 월요일 아침 회사 메신저가 폭발했습니다. 여권 사본 제출 필수 마이너스 오늘까지. 한국 비자 면제 확인 완료. 짐 체크리스트 공유 마이너스 필독. 한국 날씨 정보 마이너스 11월 초 쌀쌀함. 스크롤을 내리며 읽다 보니 동료들의 반응이 다양했어요. 한국 화장품 쇼핑 리스트 작성 중. BTS 굿즈 사올 수 있나요? K드라마 촬영지 가나요? 켄지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미즈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글쎄. 기대는 별로지만 회사에서 준비했으니 가봐야죠. 나도 그래. 근데 3,000명이 한꺼번에 간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해. 그날 저녁 TV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미츠비시 금융그룹 직원 3,000명의 한국 방문이 양국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NHK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번 대규모 단체 여행은 한일 민간 교류의 상징적 사건으로 한국 정부도 특별 환영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우리가 뉴스에 나오다니. 갑자기 이 여행이 단순한 포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미즈키 뉴스 봤니? 내가 한국 간다며? 네, 엄마. 회사 포상 여행이에요. 한국. 좋은 나라야.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기뻐하셨을 텐데. 할머니요? 응. 할머니는 젊었을 때 한국 친구가 있었어. 전쟁 후에 연락이 끊겼지만 평생 그리워하셨어.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제가 모르는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엄마, 한국에서 할머니를 위해 뭔가 해올게요. 고마워, 미즈키. 좋은 여행 되길.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여행 정보를 진지하게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가볼 만한 곳, 한국 문화체험, 한일 역사. 검색하면 할수록 놀라웠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명동 쇼핑과 K-팝뿐이었는데 실제로는 훨씬 깊고 다양한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2주 후 하네다 국제공항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한 우리 회사 직원들로 터미널 전체가 북적거렸어요. 미즈키 씨, 여기. 사쿠라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어요. 대한항공 직원들이 양쪽에 줄지어 환영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유창한 일본어와 정중한 인사가 인상적이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자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좌석마다 한국 관광 안내 책자와 작은 선물이 놓여 있었어요. 이거 봐. 사쿠라가 선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전통 부채와 인삼차 티백이네. 부채를 펼쳐보니 아름다운 한국화가 그려져 있었어요. 세밀한 붓터치와 은은한 색감이 정말 우아했습니다. 일본 우키요에와는 또 다른 느낌이네. 켄지가 감탄했어요. 비행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과 불고기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비빔밥을 선택했어요. 고추장의 매콤함과 여러 나물의 조화가 신선했습니다. 이거 꽤 맛있는데? 사쿠라가 놀라워했어요. 일본 덮밥과 비슷한 콘셉트지만 맛의 방향은 완전히 다르네. 켄지가 분석했어요. 2시간의 짧은 비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공항이야? 높은 천장,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까지. 하네다나 나리타와는 또 다른 웅장함이 있었어요. 와. 유이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에 하얀 로봇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완벽한 일본어 발음이었어요. 로봇이 일본어를. 그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쿠라가 놀랐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으니 즉시 문이 열렸습니다. 일본 공항보다 더 빠른 것 같아. 켄지가 중얼거렸어요. 입국장을 나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항 곳곳에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가득했어요. 유럽인, 미국인, 동남아시아인, 중동인들까지. 한국이 이렇게 국제적인 관광지였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창밖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이 도로.
정말 깨끗하네. 유이가 말했어요. 일본만큼이나 체계적인 것 같아. 켄지가 덧붙였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거렸습니다.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야. 사쿠라가 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말했어요. 롯데호텔에 도착했을 때 밤 9시였습니다.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제국 호텔이나 호텔 오쿠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네. 켄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니 웰컴 과일과 함께 한국 전통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작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미츠비시 금융그룹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더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예쁘다.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공항의 첨단 시설,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이 멋진 호텔까지.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가까운 나라라고 무시했던 건 아닐까? 휴대폰으로 타쿠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 도착했어. 생각보다 정말 좋아. 공항부터 호텔까지 모든 게 인상적이야.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좋겠다. 사진 많이 찍어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6시 호텔 조식 뷔페는 이미 직원들로 붐볐습니다. 오늘은 경주로 간대요. 사쿠라가 트레이를 들고 다가왔어요. 신라의 고도래요. 신라.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일본 역사책에서 본 적이 있어. KTX에 탑승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깨끗하고 넓은 좌석 그리고 빠른 속도. 신칸센만큼 빠른 것 같아. 켄지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이드인 김상미 씨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녀는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경주로 갑니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수도였어요. 일본과 신라는 고대부터 깊은 교류가 있었답니다. 어떤 교류요? 유이가 질문했습니다. 신라는 일본에 불교를 전했어요. 하지만 일본도 신라에 많은 영향을 주었죠. 서로 배우고 발전한 역사입니다. 김 씨의 설명은 객관적이고 균형 잡혀 있었어요. 한국의 공만 강조하지 않고 양국의 상호 교류를 이야기했습니다. 경주역에 도착하니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불국사였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며 단풍을 보았어요. 빨강, 노랑, 주황색이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교토의 단풍만큼 아름답네. 사쿠라가 감탄했어요. 불국사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석가탑과 다보탑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1300년 전 건축물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이 석탑들. 켄지가 다가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교함이 정말 놀라워. 김 씨가 설명했습니다. 석가탑은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놀라운 건 1966년 해체 수리 때 탑 안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정말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라는 불경이에요. 서기 751년경 인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텐베르크보다 700년이나 앞서는군요. 켄지가 감탄했어요.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계단, 청운교와 백운교를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건축 미학. 사쿠라가 중얼거렸어요. 나라의 도다이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야. 맞아요. 김 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두 나라 모두 불교 문화를 각자의 방식으로 발전시켰죠. 같은 뿌리, 다른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경쟁이 아니라 다름. 우열이 아니라 다양성. 점심은 경주 한정식이었습니다. 상 위에 펼쳐진 20가지가 넘는 반찬들을 보고 모두가 놀랐어요. 이게 다 한 사람 몫이에요? 유이가 물었습니다. 네, 경주 전통 한정식입니다. 김 씨가 설명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어요. 나물, 전, 구이, 찜. 각각의 맛이 섬세하고 깊었습니다. 일본 가이세키 요리와 비슷한 정성이 느껴져. 사쿠라가 말했어요. 하지만 맛의 방향은 완전히 다르네. 켄지가 덧붙였습니다.
일본 요리가 소재 본연의 맛을 살린다면 한국 요리는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것 같아. 정확한 분석이에요. 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두 요리 모두 철학이 담겨 있죠. 오후에는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입구부터 압도적이었어요. 현대적이면서도 전통미를 살린 건축물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신라 금관이었습니다. 대단해. 켄지의 입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황금색 관에 새겨진 정교한 장식들. 나뭇가지 모양, 새 모양, 옥으로 만든 장식까지. 1500년 전 작품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 기술력. 저는 유리 케이스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놀라워. 김 씨가 설명했습니다. 신라의 금속 공예 기술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이 기술은 일본에도 전해졌고 일본도 독자적으로 발전시켰죠. 나라 쇼소인의 보물들과도 연결되는 거네요. 켄지가 말했습니다. 정확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한 거죠. 다음 전시실에는 토기와 도자기가 있었어요. 특히 신라 토기의 정교한 문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 한의화와는 또 다른 조형미네요. 유이가 감탄했어요. 네, 각각 독특한 미학이 있어요. 김 씨가 답했습니다. 천마도 전시실에서는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자작나무 껍질에 그려진 천마 1500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한 색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 정말 아름다워. 사쿠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라인들의 예술 감각이 대단하죠? 김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 타카마츠즈카 고분의 벽화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켄지가 질문했어요. 둘 다 아름답죠. 비교할 게 아니라 각각의 가치가 있어요. 김 씨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서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고대부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구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준 것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자 친구였던 거죠. 미즈키 어때? 사쿠라가 제 팔을 톡 쳤어요. 정말 감동적이야. 한국이 이런 깊은 역사를 가진 나라인 줄 몰랐어. 나도 그래. 우리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저녁에는 대릉원 야경 투어가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은 고분들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이 고분들 안에 왕들이 묻혀 있다니. 유이가 중얼거렸어요. 네, 신라왕과 귀족들의 무덤이에요. 김 씨가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고분과 형태가 비슷하네요. 켄지가 관찰했어요. 맞아요.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내부 구조는 각각 다르답니다. 밤하늘 아래 펼쳐진 고분들을 보며 저는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15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무엇을 느꼈을까?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켄지가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 한국이 이런 문화 강국인 줄 몰랐어. 나도 그래. 사쿠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독특한 매력이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할머니의 한국 친구. 그분도 이런 아름다운 문화를 간직하고 계셨겠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광화문 앞에 섰을 때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교토고쇼만큼 크네. 켄지가 감탄했어요. 경복궁은 조선 왕조 600년의 중심이었어요. 새로운 가이드인 박준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도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했어요. 한복 체험을 하실 거예요. 박 씨가 우리를 한복 대여점으로 안내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형형색색의 한복들이 걸려 있었어요. 우와, 이쁘다. 사쿠라가 연분홍 치마를 들고 눈을 반짝였어요. 미즈키 씨, 이 파란색 한복 어때요? 유이가 고운 남색 저고리와 하늘색 치마를 들고 왔어요. 한번 입어볼까?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이거 정말 아름답다. 기모노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기모노의 직선미와 달리 한복은 곡선이 아름다웠습니다. 미즈키 정말 잘 어울려. 사쿠라가 박수를 쳤어요. 고마워. 사쿠라도 정말 예뻐. 켄지와 다른 남성 직원들도 한복을 입었어요. 남성 한복의 단정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경복궁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마당, 웅장한 근정전, 그리고 정교한 단청. 이 건축물들. 켄지가 근정전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나무만으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다니. 못 하나 사용하지 않은 전통 목조 건축이에요. 박 씨가 설명했습니다. 일본 호류지와 비슷한 기술이네요. 켄지가 감탄했어요. 네, 두 나라 모두 뛰어난 목조 건축 기술을 발전시켰죠.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니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조선시대로 간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한국인 가족이 다가왔어요. 사진 찍어드릴까? 중년 남성이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쿠라가 놀라며 대답했어요. 그 가족은 우리를 위해 여러 각도에서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그의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전통 의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일본 기모노도 정말 아름답죠. 두 나라 모두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어요. 그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점심은 인사동 전통 찻집에서 한정식을 먹었습니다. 또 한정식이에요? 켄지가 웃으며 물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메뉴예요. 박 씨가 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같은 한정식이지만 지역마다, 집마다 다른 맛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다양성이 대단하네요. 유이가 감탄했어요. 오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도쿄 국립박물관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규모와 시설이었어요.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반도 5000년 역사가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이청동 거울. 켄지가 한 유물 앞에서 멈춰섰어요. 일본 야요이 시대 거울과 비슷해. 네, 고대의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돼요. 박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준 건 아니에요. 일본도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켰고 그게 다시 한반도에 영향을 주기도 했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설명이었어요. 고려 청자 전시실에서는 모두가 넋을 잃었습니다. 비색 청자의 은은한 색감이 정말 신비로웠어요. 이 색깔. 사쿠라가 숨을 죽이며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색이 나올 수 있지? 비색은 고려 청자만의 독특한 색이에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색이죠. 박 씨가 자부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에도 아리타야키나 이마리야키 같은 훌륭한 도자기가 있죠? 켄지가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각각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비교할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박 씨의 말이 계속 마음에 와닿았어요. 조선백자 전시실에서 본 다랑아리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순백의 둥근 항아리. 완벽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어요. 와비사비의 정신과 통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맞아요. 박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먹과 일본의 와비사비는 비슷한 미학이에요. 둘 다 불완전함 속의 완전함을 추구하죠. 박물관을 나서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깊고 풍부한 문화를 가진 나라였다니. 미즈키 어때? 사쿠라가 물었어요. 정말. 할 말을 잃었어. 한국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나도 그래. 가까운 나라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정말 배울 게 많은 나라네. 저녁에는 남산 서울타워로 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도쿄타워에서 본 야경만큼 아름답네. 켄지가 감탄했어요. 비교할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타워 전망대에서 360도로 펼쳐진 서울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강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펼쳐진 도시. 고층 빌딩과 산이 공존하는 풍경. 서울은 자연과 도시가 정말 잘 어우러진 곳이네. 유이가 말했어요. 사랑의 자물쇠 벽에서 우리는 회사 이름이 적힌 자물쇠를 함께 걸었습니다. 미츠비시 금융그룹 3000명 한일 우정을 기원하며. 일본어와 한국어로 적힌 자물쇠가 다른 수많은 자물쇠들 사이에 자리 잡았어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것 같아. 사쿠라가 자물쇠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은 송도 스마트시티 투어였습니다. 무인 자율주행 버스에 탑승했을 때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운전기사가 없어. 켄지가 소리쳤어요.
일본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이렇게 실제로 운영되는 건 유이가 감탄했습니다. 센트럴파크를 지나갈 때 인공의 수로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닷물을 정화해서 도시 안으로 끌어온 거예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친환경 도시 설계의 모범이네요. 켄지가 메모하며 말했어요. 점심은 한우 전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셰프가 직접 고기를 구워주는 오픈 키친 시스템이었어요. 이 마블링. 사쿠라가 고기를 보며 놀랐어요. 와규만큼 세밀하네. 한우 2+++ 등급이에요. 셰프가 자부심 있게 말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고기가 입안에서 녹으면서 풍부한 육즙과 고소한 맛이 퍼졌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 켄지가 눈을 감고 음미했어요. 일본 와규도 훌륭하지만 한우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유이가 인정했습니다. 오후에는 삼성 딜라이트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최신 기술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이 폴더블 폰. 켄지가 갤럭시 Z 폴드를 만지며 감탄했어요. 기술력이 정말 대단해.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저도 놀라워했습니다. VR 체험존에서는 미래 도시를 직접 걸어볼 수 있었어요. 일본도 기술 강국이지만 한국의 추격이 정말 빠르네. 켄지가 중얼거렸어요. 추격이 아니라 협력이죠. 가이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한국 제품에 일본 부품이 들어가고 일본 제품에도 한국 기술이 활용돼요. 서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녁에는 한강 세비섬에서 특별 파티가 열렸습니다. LED 조명으로 장식된 인공섬 위에서 펼쳐지는 파티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무대에서는 K-팝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BTS 노래다. 사쿠라가 소리쳤어요. 다이너마이트의 경쾌한 멜로디에 맞춰 모두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느새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K-팝. 생각보다 정말 좋은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공연 중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비야. 유이가 놀랐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신나게 춤을 췄죠. 비 속에서 춤추기. 이런 자유로움이라니. 사쿠라가 웃으며 소리쳤어요. 저도 빗물을 맞으며 춤췄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마음은 뜨거웠어요. 언제 이렇게 자유로워 본 적이 있었나? 일본에서의 엄격한 일상, 눈치 보는 회사 생활. 모든 것에서 잠시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모두가 여운에 젖어 있었어요. 오늘 정말 최고였어. 켄지가 젖은 머리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사쿠라가 미소 지었어요.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였습니다. 로비에서 프론트 직원이 우리를 불러 세웠어요. 손님들 혹시 시간 되시면 주변 산책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서울의 밤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밤에 산책이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안전한가요? 일본도 안전한 나라지만 외국에서 밤에 혼자 다닌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서울은 밤에도 정말 안전해요. 직원이 확신 있게 답했습니다. 사쿠라, 유이와 함께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유이가 불안해했어요. 한번 가보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돌아오면 되잖아. 호텔 문을 나서자 은은한 가로등 불빛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깨끗하게 정비된 보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네. 사쿠라가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성이 조깅복을 입고 혼자 뛰어가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여유롭게. 저기 봐. 유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자가 혼자 조깅하고 있어. 믿을 수 없어. 저도 놀라워했습니다. 일본 도쿄도 안전하지만 밤 10시에 여성이 혼자 조깅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조금 더 걸어가니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밀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아기는 유모차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기까지. 사쿠라가 입을 가렸어요. 제 마음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진짜 자유가 이런 거구나. 밤에도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 것. 여성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
아기와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것. 이런 자유를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 15분쯤 걸었을 때 밝게 불이 켜진 편의점이 보였어요. 24시간이래. 유이가 간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 볼까? 편의점 안은 깨끗하고 물건도 다양했어요. 어서 오세요. 점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삼각김밥 코너에서 저는 멈춰 섰어요. 이거. 일본 오니기리랑 비슷하네. 사쿠라가 말했어요. 하지만 종류가 정말 다양해. 유이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참치마요, 김치참치, 불고기, 치킨마요. 정말 많았어요. 하나씩 사볼까? 계산을 하고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주변은 활기차고 안전했어요.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놀라웠어요. 이거 맛있는데? 사쿠라가 감탄했어요. 일본 편의점 음식도 맛있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네. 유이가 인정했습니다. 컵라면도 맛봤어요. 매콤한 맛이 일본 라면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각각의 매력이 있네. 제가 말했어요. 30분 정도 편의점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는 서울의 밤 문화를 체험했어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유. 정말 부러워. 사쿠라가 말했어요. 나도. 도쿄도 안전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잖아. 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거리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고 편의점들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런 사회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까?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오늘은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는 날이었거든요. 버스 안 분위기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하루가 될 것 같아. 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쟁기념관에 도착했을 때 웅장한 건물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입구에 서 있는 조각상들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인 가이드 이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은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복잡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죠.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를 기억하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시실로 들어갔습니다. 고대사 섹션에서는 한일 교류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고대 한반도와 일본은 활발한 교류를 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백제는 일본의 불교를 전했고 많은 문화재를 함께 나눴죠. 하지만 일본도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었어요. 그 말이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근현대사 섹션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일제강점기 관련 전시물들이 있었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부끄러움, 죄책감, 그리고 미안함. 이 시기는 정말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이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많은 한국인이 고통받았고 상처를 입었죠. 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요. 고맙습니다. 이 선생님이 미소 지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희망입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미즈키입니다. 오늘 이 전시를 보며 많은 것을 느꼈어요. 과거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웃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싶어요. 이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즈키 씨. 이런 진심 어린 사과와 이해가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에요. 한국전쟁 섹션도 가슴 아팠어요.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분단의 아픔. 한국은 아직도 분단 국가입니다. 이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북한과 남한이 나뉘어 있죠. 가족이 헤어진 지 70년이 넘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네요. 사쿠라가 눈물을 닦았어요. 전쟁기념관을 나서며 우리 모두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더 깊은 이해가 생긴 것 같았어요. 점심은 조용히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분위기를 바꿔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어요. 한글은 15세기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예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민주적인 발상이네요. 켄지가 감탄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체계를 배우며 저는 놀라웠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유이가 신기했어요. 일본의 히라가나, 가타카나도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잖아요.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문자 민주화를 이룬 거죠.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같은 정신이에요. 그 말이 또 위안이 되었어요. 경쟁이나 비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 저녁에는 명동에서 자유시간이 있었어요. 쇼핑을 하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정말 좋네. 사쿠라가 이것저것 사며 즐거워했어요. 일본 화장품도 좋지만 한국 제품도 장점이 많아. 유이가 동의했습니다. 길거리 음식도 맛봤어요. 떡볶이, 호떡, 붕어빵. 일본의 타코야키나 타이야키와 비슷한 느낌이지만 맛은 완전히 다르네. 켄지가 분석했어요. 각각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밤늦게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무거운 역사를 마주했지만 동시에 미래를 향한 희망도 보았습니다. 과거를 인정하되 미래를 함께 만들기. 이것이 진정한 화해가 아닐까요? 다음 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슴이 먹먹했어요. 벌써 마지막이라니. 짐을 싸며 지난 5일을 되돌아봤습니다. 경주의 역사, 서울의 현대, 밤거리의 자유, 그리고 어제의 무거운 역사까지. 모든 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호텔 로비에서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정말 가기 싫다. 사쿠라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나도. 이렇게 짧게 느껴질 줄 몰랐어. 켄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 했어요. 5박 6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 유이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꿈 같았어. 저도 동의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떠나야 하는구나. 탑승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 여행이 내 인생을 바꿨어. 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 사쿠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실망했었는데.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감사해. 이런 기회를 준 회사에게도 한국에게도.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행기로 걸어가는데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안녕 한국. 꼭 다시 올게.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할 때였어요. 창밖을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상 직원들이 우리 비행기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기 봐. 사쿠라가 소리쳤어요. 모든 직원이 일렬로 서서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저도 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모르게 창에 대고 외쳤어요. 다른 승객들도 모두 창밖을 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이륙하기 시작했어요. 지상의 사람들이 점점 작아졌지만 여전히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어요. 정말 따뜻한 나라야. 사쿠라가 눈물을 닦았어요.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강, 고층 빌딩들, 그리고 아름다운 산들이 작아져 갔어요. 꼭 다시 올 거야. 제가 다짐했습니다. 나도. 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 사쿠라가 우리 손을 잡았어요. 3주 후 도쿄.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소란이 일었어요. 이거 봐. 마크가 휴대폰을 들고 달려왔어요. NHK 뉴스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일본인의 한국 여행 전년 대비 300% 급증. 뭐야 이거. 저는 놀라며 화면을 봤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츠비시 금융그룹 직원 3,000명의 한국 여행 후기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일본 전국에 한국 여행 붐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경복궁 한복 체험, 남산타워 야경, 세비섬 파티까지. 우리가 뉴스에. 사쿠라가 입을 가렸어요.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의 여행 후기가 한국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나라에서 배울 점 많은 이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어요. 이번 현상은 단순한 관광붐을 넘어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변화를 만든 거야? 켄지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친구들, 가족들, 심지어 대학 동기들까지. 미즈키, 한국 여행 어떻게 가? 나도 가고 싶어. 경복궁 한복 체험 꼭 해야 해? 밤에 정말 안전해?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소셜미디어를 확인해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올린 사진들이 수십만 번 공유되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한국여행, 해시태그 한일우정, 해시태그 새로운 발견. 해시태그가 트렌딩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미즈키 잘했어. 내 여행 후기가 회사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됐어.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리고 특별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맡아볼래? 한일 문화교류 프로젝트야. 정말요? 기쁘게 하겠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봤어요. 도쿄의 거리. 하지만 지금은 서울의 거리도 떠올랐습니다. 두 도시, 두 나라. 비슷하지만 다른, 가깝지만 특별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TV를 켰어요. 또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행 항공편 6개월치 매진. 항공사들 긴급 증평 검토. 도쿄 시내 한국 식당 예약 2주 대기. 한일 문화교류 프로그램 급증.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휴대폰으로 타쿠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타쿠야? 미즈키. 뉴스 봤어. 너 완전 유명인이 됐네. 믿기지 않아. 우리가 이런 변화를 만들 줄은. 나도 한국 가고 싶어졌어. 같이 다시 갈까? 그래. 꼭 같이 가자. 내가 가이드 해줄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울의 야경도 같이 떠올랐어요. 두 도시의 불빛이 제 마음속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타쿠야와 함께 다시 인천공항에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 생각나? 타쿠야가 물었어요. 응. 그때는 실망했었는데.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금은 가장 설레는 곳이야. 이번에는 2박 3일 짧은 여행이었지만 설렘은 그때와 같았어요. 명동 거리를 걸으며 6개월 전 추억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경복궁, 한복, 한정식, 밤 산책. 여기야, 여기. 제가 편의점을 가리켰어요. 그날 밤에 삼각김밥 먹었던 곳. 가보자. 타쿠야가 제 손을 잡았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사서 밖에 앉았습니다. 밤 11시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안전하고 활기찼어요. 정말 자유롭네. 타쿠야가 감탄했어요. 그치? 내가 그랬잖아. 남산타워에 올라가 야경을 봤습니다. 타쿠야가 자물쇠를 꺼냈어요. 미즈키와 타쿠야 한일 우정을 기념하며 자물쇠를 걸며 저는 6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이 여행이 내 인생을 바꿀 줄. 호텔로 돌아가는 길 한강을 바라봤어요.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불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타쿠야. 응. 한국에 온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네가 왜 그렇게 한국을 사랑하는지. 마지막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다시 다짐했습니다. 꼭 또 올게.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깊이. 출국장에서 한국 직원이 인사했어요. 또 오세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꼭 올게요. 고마웠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다시 지상 직원들이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저 모습. 타쿠야가 감동했어요. 정말 따뜻하다. 한국 땅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었거든요. 꼭 다시 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이 이해할 거라는 것을. 회사로 돌아온 월요일. 저는 한일 문화교류 프로젝트 첫 회의를 주재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것은 바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름이 우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 요리와 한국 요리 어느 것이 더 좋은가요? 둘 다 훌륭합니다.
다를 뿐이죠. 일본 건축과 한국 건축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가요? 둘 다 아름답습니다. 다를 뿐이에요. 사쿠라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서로 배우는 거예요. 한국의 좋은 점은 배우고 일본의 좋은 점은 나누고 그렇게 함께 발전하는 겁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 우월이 아니라 공존.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밤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일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타이핑하면서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의 한국 친구. 전쟁으로 헤어진 그분. 할머니, 제가 한국에 다녀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할머니 친구분도 분명 멋진 분이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려요. 제가 두 나라의 다리가 될게요. 할머니가 이루지 못한 우정을 저희 세대가 이어갈게요. 창밖 도쿄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서울의 야경을 그렸습니다. 두 도시, 두 나라. 가깝고도 먼, 비슷하고도 다른.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것을. 그 다름을 아름다움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한국 고마워. 일본 힘내자. 우리 함께 가자.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밝습니다. 1년 후 저는 서울 사무소로 한일 문화교류 프로젝트의 서울 책임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강남의 오피스에 출근하는 첫날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여기가 내 두 번째 고향이구나. 사쿠라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즈키, 서울 생활 어때? 부러워. 최고야. 너도 놀러와. 꼭 갈게. 점심시간 회사 근처 한식당에 갔어요.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된장찌개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한국 여행을 실망했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서울에서 살고 있다니.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갔기에 이 아름다운 변화가 가능했다는 것. 저녁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커플들, 돗자리 깔고 앉은 가족들. 자유롭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가치였어요. 진정한 자유.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 자유. 다름을 인정하는 자유. 함께 성장하는 자유. 휴대폰으로 타쿠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타쿠야? 미즈키. 서울은 어때? 최고야. 빨리 와서 같이 살자. 알았어. 준비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기다리게. 전화를 끊고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불빛은 아름답게 빛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있었어요. 한국 사랑해. 일본 고마워. 우리 계속 함께해.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편견에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난 미즈키의 한국 여행기. 아니, 이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의 시작.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